어렸을 때 살아서 잘하는 거지. 100점, 200점. 중국어 듣기 평가를 한번 시작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파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립외교원 제8기 외교관 후보자 3분과 함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공부 방법 및 수험 생활에 관하여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3분의 간단한 자기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기에 중국 통일 되고 싶은 노서영입니다. 저는 현재 동북아일과에서 실습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외교관 후보자 박서영입니다. 저는 8기에서 오락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변인실 공보팀에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외교관 후보자 정혜윤입니다. 저는 현재 대변인실 해외 언론팀에서 실습 중입니다. 네, 그럼 먼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즉 외교관을 꿈꾸게 된 목표 아니면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무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서기관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업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적 계기는 하버드 마지막 강의라는 책 10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거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에 가장 후회를 한다. 그래서 그 문구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뭔가 결심을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 정치 전반에 관심이 있어서 외교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한 대학교 4학년 때쯤에 국제 정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진입했고 3년 동안 공부해서 2020년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9일에 그 신림 고시청에 이사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 혼자 이렇게 순댓국 먹고 있는데 TV에서 그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내 고시생 생활도 이제 개막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2018년 9월에 처음 진입을 했고, 한 3, 4개월 공부하다가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복학을 했다가 2019년 7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1년간 더 공부를 하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갔다 와서 뭔가 중국어 공부법을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어렸을 때 살아서 잘하는 거지,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서.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딱 좋아, 딱 좋아. 너네도 가라. 베이징 가라. 저는 제2외국어가 중국어고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중국어를 선택했고, 대학교 때 들어가서 한 학기에 한 번씩 교양 강의를 이렇게 꾸준히 한 4-5개를 들었어서 원래 중국어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 공부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중국어밖에 없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처음에 공부 시작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게, 중국어 같은 경우는 HSK 5급 210점이 돼야 되는데 한 6번인가 7번 매달 계속 받거든요. 계속 안 돼서 막 207점, 209점 그러고 겨우 이제 뭐 210점 조금 넘어서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좀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2외국어가 아직 안 돼 있으시다면은 먼저 이걸 확실히 하고 시작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 방법은 조기 유학을 갔다 오시면 중국어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중국어를 하셨으니까 한번 중국어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제가 얘기하나요? 네, 노서영 후보자 무슨 얘기야? 중국어로 그냥 짧게 갑자기요? 이야기를 하시고 문장을 한번 받아 적어 보시죠. 오케이. 진짜요? 네, 뒤에다가 문장을 한번 진짜로요? 받아 적어 보세요. 네, 짧게 자기 소개를 중국어로 해주시면.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준비 안 됐어. 大家好，我们是外交官候选人。 잠깐만요.
很荣幸这次代表我们的同学们参加这次采访，然后希望这次采访对正在观看这个视频的你们有所帮助，谢谢大家。 네, 쓰신 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들어주시고. 아니 근데 저 이 제기 있습니다. 네. 너무 빨라서 그게 빨리빨리 못 쓴단 말이에요. 타자로는 되지만 손으로는 될 수 없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나는 비공개할래. 목요일 맞지? 오늘. 아니 오늘 목요일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 목요일 이야기 안 했대요. 실치스 안 했나? 아니야. 따지하고 大家好， 나저는 썼어요. 인터뷰 실치스하고 아니야. 찌그스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 아니 찌그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그만하자. 넘어가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들긴 했는데 공부보다 이제 멘탈 관리랑 건강 관리가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공부를 하면 이만큼 실력이 쌓인다라는 확신이 잘 들지 않아서 그 불안함과 막연함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쫓기는 기분으로 일요일도 제대로 못 쉬다 보니까 저는 시험 한 달 남기고 위험과 장염을 동시에 만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아예 못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건강 관리랑 멘탈 관리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혜은이 얘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거는 제가 원래 그 업무를 했고 약간 영업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항상 핸드폰에 하루에 한 100통 가까이는 항상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퇴사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핸드폰이 이제 아무도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그래서 아 되게 인간은 되게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했고, 근데 나름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마음 관리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세용 보자님. 저는 아무래도 해외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주변 분들께 건너서라도 물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수험 기간 중에 혼자 집에 가서 운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그냥 밤마다 울지 않아요? 밤마다 아니 언제 왜 우셨어요? 울어요? 그냥 공부하다가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서 혼자 뭐 그때도 슬프고 밥 먹다가도 슬프고 뭐야 아프면 또 슬프고. 저는 그 시험 한 달 전에 막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루는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아직도 막 모르는 게 남은 거예요.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러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다 알게 됐나요? 아니요. 그때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나요, 그럼? 안 울죠. 이제 박소영 후보자님은 우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 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큰 눈동자,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아니, 별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토요일이랑 일요일 저녁마다 맥주 2캔씩 하고 잤거든요. 그리고 얼굴 약간 시뻘개져서 누워서 좀 유튜브 보다가 자고, 이게 되게 제 행복한 루틴이었어서 뭔가 그렇게 좀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모파랑 이것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외교부 유튜브랑 모파랑이랑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간 붉으신데 맥주 드시고 오셨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수험 기간이라는 게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 시험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그 수험 기간 내내 카톡을 아예 지웠었어요. 그럼 이제 카톡을 그때 당시에 와도 못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줄였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에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단절된다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원래 인간관계가 좋으신 편이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서영이가 얘기한 거에도 되게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정말 이게 남는 친구들은 어쨌든 남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단절이 급격하게 돼서 되게 마음도 안 좋고 혼자 그랬는데 친구들이 연락 오고 이러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연락 온 사람들이 너 뭐 하냐? 이랬을 때 내가 고시를 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맞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 맞아요. 이 공부를 한다고 아는 친구들은 진짜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뭐 그냥 퇴사하고 뭐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넘기려고 했었죠. 회사를 다닐 때는 아무래도 월급이 있었잖아요. 고시생은 완전히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금전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걸 잘 극복을 하셨나요? 제가 3년 조금 넘게 됐는데 모은 돈이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봤을 때 생각을 했죠. 아, 이번에 떨어지면은 이제 마이너스 적자 전환이다. 그 부분도 좀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돈이 남았다 안 남았다? 저는 관리를 딱히 하지 않았고 약간 단절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이제 그 2G 폰으로 바꾸고 제 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저한테 문자로 가끔 연락을 하면 고마움 표시하고 미안한데 자주 핸드폰을 안 본다, 연락을 잘 못한다, 끝나면 이제 연락 주겠다 이랬는데 뭐 생일 선물 챙겨준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합격 결과와 관계없이 원래 연락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험 전에 비해서 시험 끝난 다음에 크게 인간관계가 줄어들었다고는 안 느껴서 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아니면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2차 시험을 3번 봤는데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슬럼프가 왔어요. 아, 정말 제가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 공부를 중단하고 취준을 해봤는데 이제 취준을 하다 보면 슬럼프를 되게 빨리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역시 뭘 해도 쉽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나름의 순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가 잘 되다가 너무 안 돼서 다 났다 이런 적은 사실은 없었고 그냥 매 순간 이제 특히 해가 넘어가면서 1차, 2차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어깨랑 막 이렇게 팔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그런 통증 때문에 좀 항상 고통스러웠고 이제 그때마다 파스를 한 30통 쓴 것 같은데 파스 붙이고 그냥 공부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공부를 놓으면 아예 리듬감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놀러 간다던가 뭐 이러진 않고 그냥 주말에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기 싫어도 조금 앉아 있다가 그냥 몇 개라도 보고 오자 하는 생각으로 뭐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다시 집에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공부하니까 뭐 스스로 약간 루즈해지고 이렇게 나태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보면은 그때그때 내가 뭐 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아, 내가 진짜 많이 놀았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약간 좀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1차 맞아. 시험이 연기되고 맞아.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상당 부분 연기가 됐었는데 독서실이 문을 닫고 막 굉장히 큰 혼란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차 시험 4일 전에 그 연기된 충격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자리에 항상 피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서 전 이제 민경채 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그거 상관없이 공부해야겠다 이러면서 마지막 리뷰하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문자를 봤는데 인혁처에서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연기됐다고 화요일날 갑자기 연기됐다고 문자는 한 2-3시간 있다 오고 이제 급하게 짐 빼고 다시 뭐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저는 2차 시험 3일 전에는 독서실이 문을 닫아서 그날 밤에도 울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스터디를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그 시간 제거 답안 작성하는 게 되게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올해 시험 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셨겠지만 그런 약간 극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식단을 항상 다녔는데 그때 잠깐 좀 걱정이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안 가기도 하고 건강 측면에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겪고서 최종 합격한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합격 발표가 나오는 순간 탄천에서 길을 잃어서 집에 못 돌아가고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합격 발표 날이 30일이면 뭐 29일 날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이제 화면 꺼놓고 탄천을 걷고 있었어요. 5시 한 20분부터. 탄천을 걷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엄마 아빠한테 길 잃었다고 집 어떻게 오냐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셔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 핸드폰을 처음 확인해서 민혁처에서 공고가 떴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자가 오면 합격한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몰랐거든요. 안 오고 그냥 확인해봐라 이렇게 몰랐어요. 그때 집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때 제가 너무 안쓰러웠대요. 이미 떨어진 것 같아서 애가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 하다가 탄천 갔는데 집에 안 돌아오는 줄 알았다. 가출한 줄 알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맞나요? 거기에 이제 합격 날짜가 뜨는데 그 날짜가 실제 그 결과 발표 날짜가 아니고 사실 전날 저녁 6시에 수험번호가 명단으로 딱 뜨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9시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날 저녁 6시에 문자가 와서 그 확인해보니까 수험번호에 제 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붙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저희 아빠가 제가 약간 수험번호를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별로 기쁘지 않은가? 이랬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와서 빨리 붙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약간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근데 다행히 들어갔는데 합격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영 후보자님 합격의 순간에도 안 우셨나요? 안 울었어요 그때. 오히려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안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19년에 2차 시험 발표를 기다리면서 카페에 한 2시에 가서 6시니까 한 4시간 동안 핸드폰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행운의 이런 상징들 두고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었어서 작년에 시험 발표 기다리면서는 계속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고 이러다가 단지 놀이터에 6시에 이렇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땀 이렇게 쩔어가지고 이러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되게 좀 처량하고 떨렸죠 그때. 미리 공부했으면 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저는 나중에 이후에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시험 출제 문제에 변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으신지만 잘 숙고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기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